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빠입니다. 테슬라가 작정하고 가격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세미트럭 가격,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까지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크로 상황과 경쟁사들 근황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간단한 매크로 상황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차기 반도체 관세 계획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예외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대만 TSMC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TSMC에게 미국에 투자를 더 해라. 2,500억 달러 정도 투자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대신 대만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 관세를 15%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시스템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그 공장에서 앞으로 만들어낼 계획 생산량의 2.5배만큼은 대만에서 미국으로 관세 없이, 그러니까 세금 없이 칩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장이 다 지어져서 돌아가면 1.5배까지 허용해 주고요. 중요한 건 이 무관세 쿼터, 즉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을 TSMC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TSMC의 고객사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TSMC가 미국에 투자를 잘 이행하면 관세 걱정 없이 칩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AI 산업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거죠. 다만 행정부 관계자는 이게 단순히 TSMC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 보이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나 AMD 칩이 중국으로 재수출될 때만 25% 관세가 붙지만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관세가 붙을 수 있어서 이 면제 혜택이 빅테크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GM 이야기입니다. GM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배터리 기술에 아주 과감한 베팅을 했다는 건데 바로 LMR 배터리라는 기술인데요. LMR은 리튬 망간 리치의 약자입니다. 이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성능은 좋지만 비싼 하이니켈 배터리와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는 LFP 배터리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GM이 도입하려는 LMR 배터리는 비싼 코발트나 니켈을 줄이고 저렴한 망간을 많이 써서 가격을 확 낮추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높여서 주행 거리는 길게 만들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에요. 물론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이걸 안 한 이유가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압 감쇄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충전을 계속 반복하면 배터리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GM의 배터리 부문 수장인 커트 켈티가 아주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이 커트 켈티라는 사람은 예전에 테슬라와 그 파라소닉에서 배터리 기술을 이끌었던 거물급 인사인데요. 커트 켈티가 우리 팀이 이 전압 감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커트 켈티는 만약 이 LMR 배터리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GM은 2028년에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는 게 목표고요. 단순히 자기들 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셀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팔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기술적 난관 때문에 포기했던 시장에 뛰어들어 28년부터는 가격과 성능 모두 잡고 시장을 압도하겠다는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인 셈이에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그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 메모리와 또 파운드리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인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19일을 목표로 HBM4 제품 출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최초 출하가 되는데요. 다만 아직 품질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한 건 아니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출하 준비부터 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의 전략은 기술력입니다. 이번 HBM4의 최신 6세대 10나노급 D램을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고 그 밑바탕이 되는 베이스 다이도 초미세 공정인 4나노 기술을 썼습니다. 덕분에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고 발열도 잘 잡았다는 그런 평가예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고사양 스펙을 맞춘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장의 강자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어서 올해 HBM4 물량의 50%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무리하게 신공정을 쓰기보다 기존의 안정적인 5세대 D램을 써서 생산 안전성을 확보했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이 이번 HBM4에서 얼마나 수요를 잡고 추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승부처가 될 다음 세대인 HBM4E에서는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대박 소식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소식인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에서도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특히 최첨단 3나노 공정이 아니라 이미 기술이 성숙한 8나노 공정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유비티움이라는 곳에서 8나노 칩 대규모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닌텐도의 차기작 스위치2에서도 삼성의 8나노 칩이 들어갑니다. 인텔이나 엔비디아도 저가형 칩 생산을 삼성 8나노에 맡기고 있습니다. 8나노 공정은 가성비가 좋고 안정적이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렇게 유럽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건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협력사들과 손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고객사의 설계도를 공장에 맞게 다듬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인데 TSMC가 이 분야에서 워낙 강하거든요. 삼성도 AD 테크놀로지 같은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이 생태계를 잘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가 일론 머스크에게 그야말로 올인에 가까운 배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합병됐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번 합병으로 탄생하는 회사의 가치는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스페이스X가 약 1조 달러, xAI가 2,500억 달러 정도를 평가받으면서 사실상 우주와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은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난 20년간 있었던 인수합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캐시우드의 선택인데요.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ARK 벤처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면 확신이 느껴집니다. 원래는 스페이스X와 xAI가 따로따로 담겨 있었는데요. 이게 합쳐지게 됐죠. 이 비중을 다 합치면 펀드 전체 자산의 약 17.5%나 됩니다. 쉽게 말해 펀드 돈의 거의 5분의 1을 일론 머스크의 이 합병 회사 하나에 몰아넣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머스코노미, 즉 머스크 경제 생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캐시우드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과 AI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합병을 두고 별을 향하여 스페이스X와 xAI는 이제 하나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올해 말쯤 미국 주식시장의 상장, 즉 IPO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1.5조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캐시우드는 이 두 회사의 시너지에 펀드의 운명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 주가는 41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당장 주가가 폭등한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준비 중인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제조 확장 계획이 테슬라의 숨겨진 보물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능력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에서 최대 70조 원 가까운 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로 따지면 한 주당 6달러에서 14달러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왜 갑자기 태양광에 집중할까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 바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를 우주 데이터 센터와 연결짓기도 했는데요. 지구가 아닌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띄우고 그 전력을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주 먼 미래의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란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남의 손 빌리지 않고 회사 혼자 다 해내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걸 자체 생산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AI 때문에 폭증할 전력 수요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공장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미국 정부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결국 모건 스탠리의 말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및 AI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주가 급등 재료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지탱하는 아주 튼튼한 기둥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던 굵직한 소식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의 진짜 가격이 공개되었다는 소식과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확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이 녀석의 공식 판매 가격이 확인됐어요. 테슬라가 고객들에게 보낸 견적서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문서를 통해 밝혀진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행 거리가 500마일, 그러니까 약 800km를 달리는 롱레인지 모델은 2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좀 짧은 325마일, 약 520km를 가는 스탠다드 모델은 26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처음 세미트럭을 공개했을 때는 롱레인지 가격을 18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가격은 약 60% 정도 오른 셈이죠. 아무래도 지난 10년 가까이 물가도 많이 올랐고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망 문제들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그래도 경쟁사보다 훨씬 싸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동급의 대형 전기 트럭들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 무려 43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억 7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테슬라 세미 롱레인지는 29만 달러니까 경쟁사들보다 무려 14만 5천 달러, 약 거의 2억 원 가까이 더 저렴한 거예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30% 이상 싸게 내놓은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친환경 트럭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HVIP라고 부르는 바우처 지원을 받으면 보조금만 12만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업체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은 17만 달러, 약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는 디젤 대형 트럭 가격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기름값 아끼는 것까지 생각하면 운송회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테슬라가 단순히 트럭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수익성도 챙기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다음 소식은 미국 의회에서 들려온 아주 중요한 법안 이야기인데요. 미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일명 자율주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되긴 했지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율주행 규제, 이제 주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연방 정부가 정한 하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가 자율주행에 대한 법이 다 제각각인데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굴리려면 캘리포니아 법을 맞춰야 하고
텍사스에 가면 또 텍사스 법을 따로 맞춰야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연방법이 주 법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즉 테슬라가 연방 정부의 안전 기준만 딱 맞추면 어느 주에서든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2027년 9월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일된 안전 기준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의 웨이모, 또 우버 같은 기업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죠. 미국 의회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사람 실수 때문에 일어나니까 자율주행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빨리 표준을 만들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술 패권을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거죠. 물론 아직 하원 전체 회의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을 누비는 날이 법적으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